네, 지금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14일이고요. 오전 10시 15분 지납니다. 지금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강세를 펼치고 있는 그게 음, 보다시피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죠? 교육 관련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공통점이 뭔지 오르는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오르는지를 한번 파악하게 되면 에, 그 다음에도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형성되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걸 원칙으로 한번 삼아서 보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 드렸지만 지나고 나서 얘기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나간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메가스터디 한번 볼게요. 메가스터디. 자, 메가스터디를 한번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어땠는지 볼게요. 결국엔 메가스터디도 그냥 느닷없이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준비가 돼 있었죠. 요 며칠 동안 여기 보면 고개를 들어가는 게 한 2, 3주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죠? 이 모습. 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그죠?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미 얘는 거래가 줄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를 만들어 놓고 서서히 돌면서 늘 얘기했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틀면서 변곡을 만들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모습들은 제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내일 모레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통점들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를 이뤄서 오늘 교육 관련주가 강세를 펼치고 있지만은 그냥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져 있다가 올라온 거. 그러니까 내용을 이미 벌써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주가에.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세력이라는 집단들이 확 끌어올렸겠죠. 메인 주체가. YBM 넷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 공통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게 되면은 여기 6,000원대를 깨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지하장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기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올려놓고 지지가 되고 대지가 되고 그죠? 6,000원대를 깨지 않겠다는 확고한 파동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월봉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 이 자리 일봉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초기 모습이 벌써 완성이 돼 있었죠. 이 부분,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 확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있다가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자리가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17, 어제 대비 한 17%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대추세 있죠? 여기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러면 항상 이런 자리는 제가 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갖고 있다면.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보지 않으면 여기 쫓아가다 보면 여기 꼭지에 물려갖고 이렇게 눌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잡히면 꼭지가 됩니다. 이렇게 쫓아가지 말라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진입 자리에 대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어딘지에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가를 보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 삼아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이 추세선 있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 저는 이런 데는 정의원들도 혹시 갖고 계시면 분할 청산을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월봉, 주봉, 일봉을 따로 보지 말고 항상 같이 봐라. 같이 봐라. 따로 때려서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늘 하죠. 자,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상교육 한번 볼게요. 비상교육. 자, 비상교육. 자, 비상교육을 보게 되면, 얘도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를 깨지 않았죠. 여기를. 그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했다가, 코로나 때 작년에 빠졌다가, 밀리면서 안 깨요. 그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면 얘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었거든요. 대추세는 이렇게 여기까지 열려 있었고요. 지금 얘도 보면 이 고가가 여기 걸린 거죠. 이 대추세에. 그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얘도 느닷없이 여기서 오늘 갑자기 확 올라간 건 아니고 일봉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거치고 여기를 깨지 않고 6,000원대를 깨지 않고 지키면서 그대로 서서히 만들더니 거래 확 줄다가 그죠? 그다음부터 급등을 해버립니다. 공이
지금 뭐냐, 공통적으로 보면은 교육 관련주가 지금 강세를 펼치는 게 그냥 느닷없이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슛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가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청담 러닝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청담 러닝. 테마를 이루면서 있는 종목들인데, 보시면 청담 러닝은 이미 벌써 가버려 있는 상태죠. 그죠? 이미, 그죠? 이렇게, 도는 모습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돌아서 올라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느닷없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수렴을 거치고 하면서 끝자락에 가니까 그대로 솟구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내려오다가 돌릴 때, 특히 이제 거래가 줄면서 돌다는 것은 내려올 때 물린 애들이 별로 없다고, 매물벽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올릴 때도 쉽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참고해보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미 청담 러닝도 흐름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메가스터디. 보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얘가 올라왔죠. 그죠? 그럼 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청담 러닝하고 똑같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덜 온 게 아니라 이미 쟤는 먼저 온 거죠.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한번 볼게요. 삼성출판사 같이 볼게요. 삼성출판사도 보시면 벌써 얘도 와 있어요. 근데 얘가 오늘 얘가 못 오르네 그게 아니고 이미 반영이 돼서 얘는 슈팅이 나와서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간 게 아니라 얘도 만들어서 수렴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죠. 이렇게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다가 수렴을 끝나면서 슈팅이 나오죠. 그렇죠?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그 다음에 정상 JLS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못 넘어가죠. 저항대를. 그죠? 그리고 쳐졌어요, 얘는. 작년에 그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여기를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지금쯤이면 이런 형태가 돼서 이쯤 와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의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도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종목 역배열인 구조에 있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죠. 이 부분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가 저항대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제끼고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넣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선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멀티 컴퍼니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멀티 컴퍼스를 한번 보게 되면 얘도 보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추세선 있죠? 이 부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깨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얘도 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한 그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 관련주는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YBM, 비상교육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강세 있었던 거니까.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건 하죠, 그죠? 그럼 황 대표님은 상대적으로 얘가 들었으니까 황 대표님은 여기를 목표 삼고 일단 대추세니까 여기 4만 원대 목표를 삼고 지금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저가 이렇게 줄고 그럼 여기 지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 일단 스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흐름상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트는 건 맞죠. 그러니까 얘의 관건 이거 넘어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 그죠? 이런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거는 만약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요렇게 추에 넘어갔죠. 그리고 지지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거죠. 지지했죠? 지지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강했지만 헤드앤숄더잖아요. 이게 그 숄더고 이게 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눌렀다 다시 여기 어깨를 지지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대응하면 되니까. 그죠?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답답할 거예요. 좀 예를 들어가면. 자, 시공테크를 한번 볼게요. 시공테크를. 한번 보게 되면 벌써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합권이지만 얘는 벌써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죠? 벌써 이렇게 수렴의 끝자리에서 마치자마자 그냥 급등이 돼 있었고 벌써 여기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거래도 완전 바닥이었다가 머리 들면서 확 들어 올렸죠. 그죠? 반영이 되고 있었죠. 이게.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쫙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반영이 다 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교 한번 볼게요.
오늘 들어오는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 오늘 올랐던 것은 이제 같이 일제히 가는 거죠, 흐름대로. 대교를 보게 되면 얘는 완전 처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단기적으로는 얘도 머리를 들려고 그러니까 종목군 업종에서 그 분위기상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특히 여기 저항대를 지지했던 자리까지 깨면서 저항대를 만들었죠. 이런 거는 접근하지 마세요.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흐름을 이렇게 깬 자리는 특히 월봉에서 이런 깬 자리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깨졌다가 이 자리 지키지 못하고 저항받죠. 이거 쫓아가지 말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아래 꼬리 형성이 된다면 통과하고 지지하는 거 보고 이쯤 돼서 들어가야 돼. 이쯤 돼. 들어갈래면. 여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느닷없이 폭락이 나오니까 이런 건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웅진 싱크빅인가요? 얘도 이미 반영이 됐죠. 급등을 했었죠. 그죠? 예, 벌써 올라왔죠. 예, 얘도 오랜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이미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이 있다가 반영을 했어요. 근데 얘도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그죠?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끝자락이기도 하고요. 만났죠? 지금 거래가 있긴 한데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오히려 통과해놓고 지지하고 이때도 안 늦어요. 이 최소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안착이 되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이 자리가. 쫓아가지는 말라는 거죠. 차라리 안착을 하고 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레네스. 이건 뭐 정지가 된 거고요. 예림당 볼게요. 예림당. 예림당을 보게 되면 얘도 지금 뭔가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꺾인 종목들은 그러니까 잘 가는 놈만 잘 간 거죠. 이런 것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안착을 하고 하려면. 그 다음에 애니 능률. 이것도 벌써 반영이 됐죠. 이거는 뭐 황 대표가 애니 능률은 여러 번 얘기한 거고 엄청나게 먼저 선 반영이 됐죠. 자,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오늘 교육 관련주가 메가MD부터 쭉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메가MD 한번 볼까 해도 물론 사업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메가스터디, 그죠? 메가MD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YBM넷,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교육, 그죠? 비상교육. 다 보면 어떻습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머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테마 종목 그룹에서 이런 걸 한번 눌러보세요. 뭐 거푸집이다 그러면 삼목 S폼인가요? 이 종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럼 금강공업도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요. 테마를 형성되는 부분들이 동이 같이 갈 때도 되게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갈 때. 그러면 머리를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그룹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일제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일제히 거기. 그러면 업종이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게 반도체 자체는 워낙 지금 뭐 좋은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얘기한 게 그 반도체 종목 말고 제가 어디 있죠?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한 거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였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만들어서 갔거든요. 이거 어제도 얘기 드렸죠. 어제도. 예.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이것도 갖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거 보면 때만 되면 만들어서 올라간데 이 흐름은 한 번도 안 깨요. 때만 돼. 여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가서 지지하면서 수렴했다 끝자락에서 거래 좀 줄다가 그때 다시 올라가고 지금 또 안 깹니다. 제가 보기엔 또 이렇게 수렴하기를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고까지 멈추긴 했었어도 아직 이게 멈추진 않았거든요. 흐름상 그죠? 그럼 여기 지지하장 또 한 번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것도. 이건데 근데 이것도요 하루아침에 얘기한 게 아니라 요게 만들어지면서 과정 속에서 계속 흐름을 타고 간다고요. 그죠? 아시겠지만 DB 하이텍도 얘도 같이 흐름상 타고 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근데 이것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 이렇게 안 깨잖아요. 작년에도 그죠? 그리고 여길 넘어가잖아요. 안착을 하고 그죠? 그리고 흐름을 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안 깨, 안 깨. 흐름이 한번 결정되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 척 하다가 돌릴 때, 내려오는 척 하다 돌릴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내려오는 척 하다가 돌릴 때,
이거 좋아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이거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싸지다가 비싸지는 모습. 누군가는 개입을 하니까 방향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때를 타임 삼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를 변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주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죠? 교육 관련주를 살펴봤는데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또 뭐 하고 있어요. 황 대표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간 속에서 우리가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